기본적으로는 차량을 유지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데 네.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재산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막 반영이 여기저기 되잖아요. 네. 지금 그럼 끌고 다니는 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차가 일단은 재산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겠죠. 차는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면 되는데 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또 문제들이 있죠. 내 차냐? 배우자 차냐? 그리고 자차냐? 뭐 리스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반영 방식이 좀 달라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 첫 번째로는 차를 탈 수 있냐? 그러니까 나 개인회생 하는데 계속 내 차 타도 되냐? 라고 궁금해 하시잖아요. 탈 수 있죠. 근데 차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보통은 연식도 오래되고 차 가액도 얼마 안 나오는 그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청산가치 반영하고 타시면 돼요. 청산가치 말고는 이슈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차를 구입한 지 뭐 한 2년쯤 됐는데 거기에 이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지금도 할부금을 갚고 계신다 라고 하면은 차량 시세 확인을 하고 남아있는 그런 대출 잔액을 확인해서 그 차액이 청산가치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천만 원짜리 차에 1,400만 원짜리 캐피탈이 걸려있다. 그러면 이제 600만 원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되 캐피탈의 대출사에 있는 대출금은 계속 변제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별채권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차량을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대출도 함께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하면서 그 대출 자체를 그냥 별도로 변제를 하시면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캐피탈에서 갖고 있는 그 금액만큼에 대한 그 네. 대출을 네. 어쨌든 계속 갚아 나갈 수 있다면은 차량 유지 가능하다. 그렇죠. 기존대로. 근데 그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저기 할부금이 조금 높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중고 가액보다 대출금이 높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금이나 또는 이제 뭐 위약금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중도 해지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얘기를 드려요. 이번에 같이 정리하시는 게 훨씬 나으실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기도 해요. 왜냐면 결국에는 개인회생을 하는 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끝까지 다 변제를 하는 건데, 안 그래도 변제금이 높으니까 생활이 거의 안 되는 수준인데 거기에다가 이 할부금까지 더하면 조금 생활이 어려우실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식으로 좀 안내를 드리기도 하고. 차의 어떤 종류나 역할은 상관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아반떼를 타고 있어요. 네. 원래 네. 그걸로도 뭐 영업도 하고 생계를 그 차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거는 채권자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 너 이거 타야 된다 하는데 이 사람이 스포츠카를 타고 다녀요. 네네네. 근데 나는 대출금에 대해서 다 낼 거고 내 스포츠카 계속 유지할 거다라고 하면 채권자가 그거 보기에 아니 쟤는 스포츠카를 저거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일단 제가 지금까지 개인회생 사건을 그래도 제가 한 1,000건 이상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례는 일단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극단적인 사례는 일단 없고, 물론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다가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파산을 하시는 분은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그 차량까지 다 처분하시죠. 그걸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은. 꼭 하고 싶습니다. 이건.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차를 리스나 할부로 구입하지 않으시고 아예 갖고 계신 경우가 있잖아요. 현금으로 사신 분? 그건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갖고 계시면 돼요. 자기 자산이에요. 그걸 가지고 채권자가 뭐라고 하겠어요. 왜냐면 어차피 그 가액만큼 다 반영이 되는데 채권자도 불이익이 없고. 어떤 차냐? 이런 걸 가지고 굳이 색안경을 보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부동산은 뭐 몇 억씩 하는데 뭐. 아니 그냥 뭐 채권자가 괜히 기분이 좀 더 나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이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방어가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차량을 포함시킨 것 때문에 이제 청산가치가 좀 높아지게 되면은 변제금이 좀 상향될 수 있다는 거. 근데 제가 실무상 해본 결과 차량 때문에 변제금이 높아지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대부분 차량 가격도 그렇게 높진 않고, 문제가 되면 거의 뭐 보증금이나 이제 부동산 가액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사업장 설비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차량은 거의 캐피탈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가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차의 지금 가격은 누가 정하죠? 제가 그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네. 누가 정하냐면은 법원이랑 같이 협의해서 정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먼저 이렇게 자료를 내긴 해요. 우리 SK 엔카가 제일 이제 큰 사이트잖아요. 이 차량의 연식과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옵션, 스펙, 주행거리랑 가장 비슷한 걸 내고 법원에서 그거를 받아들여지면 넘어가기도 하고, 그 법원에서 그 보험증권
있잖아요. 자동차 보험증권에 그 차량 가액이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그거랑 취합해서 둘 중에 더 높은 가액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감가가 된 현 시세가 기준점이 되는 거고, 대출금도 차를 받기 위해서 500만 원에 빌리고 그 500만 원에 뭐 110%, 120%, 130% 이런 식으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개념은 이해되셨어요? 근데 설정된 금액은 그러면 한 뭐 예를 들어 700만 원에 잡혀 있다. 그럼 500만 원 앞으로 계속 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남아있는 잔액이 300만 원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설정된 금액은 700이지만 실제 잔존 채무 잔액은 300이니까 이 재산 가치를 산정할 때는 300으로 산정을 한다는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차량이 처분될 수 있잖아요. 최근에 그 차량을 처분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처분 대금으로 소명해서 청산가치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차를 팔았으니까 그 금액은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기록에 다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차 어디 갔냐? 어쨌냐? 라고 물어보면 이제 우리가 이만저만하게 해서 이걸 팔고 뭐 수수료로 이만큼 내고 남은 금액은 이만큼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법원에 내는 거죠. 그러면 차 취득을 또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중고 차량 취득해도 된다고 얘기 드리거든요. 선입견이 있으신 거죠. 안 될 것 같다. 근데 오히려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월 50만 원씩 캐피탈 비용을 내면서 유지하는 거랑 중고로 한 100만 원짜리 그런 차를 사가지고 유지하는 거랑 비교해봤을 때는 후자가 훨씬 더 개인회생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후자의 방식으로 선택을 또 하는 게 개인회생을 또 오래 끌고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보셔야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그런 어떤 좋은 정보들 이런 네. 거는 변호사님이 다 제공해 주시나요? 정말 끊임없이 저는 안내를 해요. 단순히 상담을 할 때 개인회생 조건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은 너무 당연한 거고, 대신에 개인회생의 조건이 되는데 앞으로 이 개인회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사건에 임해야 되는지, 어떻게 바라봐야 이 상황을 어떻게 인지를 해야지 길게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채무자분들은 당장 눈앞에 부분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도저히 그런 방법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없어요. 그러면 아예 바꿀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선택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는 조금 길게 봐서 오래 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항상 안내를 드려요. 아 맞다,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 게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이거 가끔씩 있는 일인데, 가끔씩 자동차 대출을 받기는 했는데 그 을부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동차가 이제 갑부 을부가 있잖아요. 을부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저당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2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서 보통은 뭐 풀할부, 풀대출 이렇게 해가지고 사시잖아요. 특정 뭐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카드사에서 저당을 잡지 않고 신용대출로 자동차 구입 명목의 대출금을 빌려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잘 없는 데 있어요, 가끔씩. 그러면은 그 대출은 사실은 신용대출이죠. 담보대출이 아니고. 원래는 자동차 대출은 담보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완전 좋죠. 유지하기가 좋죠. 할부금 내는 게 아니고 자동차를 그냥 유지하시면 돼요. 똑같이. 신용대출은 그냥 일반 대출로 넣으시고, 대신에 차량 전액은 당연히 청산가치에 반영은 되는데 그걸로 인한 불이익이 있는 분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청산가치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수월하죠. 가끔씩 있어요. 개인회생에서 문제가 되는 그 차량에 대한 이슈를 정리를 하자면, 기본적으로는 차량을 유지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다. 다만 나의 가용소득을 생각을 했을 때 차량을 유지하는 것이 좀 무리가 되는 경우에는 차량을 처분하면서도 개인회생이 충분히 가능하시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개인회생의 채권으로 그냥 반영을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된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